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코시국. 코시국. 이 코시국이 꼭 코로나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피해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걸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은 못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확진자. 코로나 시국에 살이 급격하게 찌는 현상들에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있어요. 코시국이 몇 년을 더 간다면 사람들의 체형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을 살이 빠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정보라기보다 마인드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왜 이 코 시국에 왜 살이 찔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요인을 시각 차이를 줘서 오히려 살이 빠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 한번 해봐. 자, 일단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만 있는 거겠죠. 아유, 내가 집순이긴 해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뭐 그렇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뭐야? 옛날에 코시국이 아니면 또 별로 안 나갔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 집에서 늘어난 시간을 왜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을까요? 누워있으니까.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죠? 당연히 활동적인 걸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뭐 홈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가볍게 움직이거나 집에서라도 활동적인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집에서 뭘 그렇게 많이 움직이냐. 우리가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 이 코시국이 우리를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입까지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집에서 엄청 자유롭습니다. 근데 왜 못 움직이나요? 결국에는 약간의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녔던 그 시절에도 별로 안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맨날 택시 타고 카페 가고 전동 킥보드 타고 집에 있는 거가 뭐가 틀립니까?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들은, 밖에서도 움직임이 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집에서 많이 움직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말고 가장 큰 거 또 뭐가 있죠? 뭐 있지? 바로 배달 음식이죠. 아, 맞아요. 움직이진 않는데 배달 음식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너무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재택근무 같은 게 보편화되면서 원래 아침, 점심 정도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렇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당연히 배달 음식을 삼시세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소식을 하진 않잖아요. 없으면 다 먹어야지.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그때 배달 음식 편에서도 배달 음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 함정이 코시국에 겹쳐서 묵고 더블이 되는데 우리의 체중은 묵고 더블이 아니죠. 묵고 따따상을 한 거죠. 4배 이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전환의 핵심은 뭐죠? 왜 꼭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고 배달 음식이 가장 간편하고 내가 뭔가 식사를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잠깐 달리 해봐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회사에 다니고 코시국이 아니었어도 귀찮게 식단을 만들어서 다녔어요. 근데 왜 다이어트에 집에서 더 편한데 왜 그걸 안 만드시는 거죠? 싸우는 거야 지금? 아니죠. 인식을 바꾸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대로 행동했던 대로만 행동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올드보이에 나온 최민식처럼 누가 계속 군만두를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배달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결제하고 먹는 거죠. 엄청난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좀 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다이어트를 하던 대로 자유의지를 발생시킨다면 그럴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물론 식단을 하면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 자꾸 나보고 얘기하는데 나 앞에 보고 얘기해. 많이 찔리시나 봐요. 아니야.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 편하게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아, 그죠. 맞아요. 공감입니다. 원래 우리가 꼭 해야 됐으면 했던 그 생활 패턴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죠. 늦잠도 좀. 잘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밤낮이 바뀌고. 그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회사에서는 뭐 먹는 거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너무 좋잖아요. 일하면서 먹어도 아무도 누가 건섭할 사람이 없어.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 그냥 나는 내 이 엘레강스한 식사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커피도 우아하게 드링킹할 수도 있고. 생활 패턴이 어그러지고 그 속에서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덜 자고 더 먹게 되고 이렇게 다이어트에 안 좋은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히려 살이 찌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라는 거죠? 왜 생활 패턴을 어그러뜨리냐 이 말이에요.
도덕 선생님이세요? 아니죠. 저는 지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금만 인식을 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 일단 우리가 가장 생활 패턴에서 약간 어긋나게 만드는 건 바로 출퇴근 시간이에요. 맞아요. 출퇴근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 이상들이 사라지니까 거의 3시간에서 맞아. 많게는 4시간이 하루가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활 패턴이 약간씩 어그러지는 겁니다. 준비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준비 시간도 없어지죠. 아니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공통적으로 머리를 만지고 아니면 옷을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오늘은 뭐 입지? 이빨 닦는데도 3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뭐 사자머리가 돼 있어도 머리가 뭐 까치집으로 이렇게 막 다 솟아 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주말 때만 좀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거의 하루에 6시간까지 6시간이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에서 6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늘어나요? 4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여유가 생기면 거기서 뭔가 자신의 생활 패턴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어. 오, 너무 좋아. 그럼 우리 원래 소비 패턴에서 바뀌게 되죠. 가자면 가자면 야 나 하루에도 쓸 수 있어. 그렇죠. 갑자기 옛날에 막 벌벌 떨면서 시켜먹던 배달 음식을 막 시켜먹고 그것처럼 우리는 갑자기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다 보니까 패턴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준점이 되는 시간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기준점을 잡아놓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일단 자는 시간이에요. 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돼 있잖아. 그렇죠. 출근 시간.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는 시간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내가 늦게 자면 그만입니다. 내가 핸드폰 더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무조건 고정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는 시간에서 삼시세끼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꼭 3개를 다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 꼭 그래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려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미 망가졌어. 이미 망가져 있는 몸이에요. 이빨을 교정할 때도 엄청 많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을 고정을 빡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약간씩 쪼이죠. 우리는 지금 몇 개만 못을 박아놓고 그것만 지키고 점점 더 맞춰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서 하나만. 근데 아침은 찝어놔도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찝어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자는 시간이 찝어져 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하나가 찝어져 있어요. 2개가 찝어져 있으면 상당히 엄청난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점이 2개가 있으면 뭐가 생기죠? 선이 생겨요. 바로 규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만 더해지면 삼각형이 돼서 바로 엄청나게 딱 정교해진 계획표가 생기는 겁니다. 되게 똑똑해 보여 지금. 자, 이렇게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해 얘기를 해봤어요. 결국에 여기서 가장 큰 중점은 뭐죠? 패턴. 그리고 우리가 코시국이 아니었을 때부터 시키던 것만 지키면 살이 적어도 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좀 더 유익하게 이용하면 우리는 지금 6시간이 되는 시간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이어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보다 오히려 살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편안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편함인데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편안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이렇게 막 생활 패턴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살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요 나중에. 포시국 전에 그 생활 패턴에 좀 맞춰두고 남는 시간을 다이어트에 이용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코시국 다이어트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황을 한번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